은퇴하고 나면 하루가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죠. 근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그 시간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 8시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누구와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마치 휴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에서 해방되고 시간의 주인이 되어 그동안 미뤄왔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은퇴 여성들의 하루는 예상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때로는 외롭고 무력하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68세 여성 이정화 가명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차,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연금은 월 70만 원 남짓, 기초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있지만 생활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정화 씨의 하루는 아침 7시 반 전기밥솥에 찬밥을 데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다 보니 식사 준비도 간단해졌습니다. 밥,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 조용한 식탁에서의 혼밥은 어느덧 일상이 됐죠. 오전 10시쯤이면 그녀는 동네 경로당에 갑니다. 이유는 하나, 사람 소리가 그리워서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늘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투를 치고 누군가는 TV 뉴스를 보며 소일하고 있죠. 정화 씨는 그 옆에 앉아 묵묵히 바느질을 하거나 뉴스 자막을 읽곤 합니다.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아도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사람 기운이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 있진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이 흩어지고 정화 씨도 자리를 뜨죠.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복지관입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있는 건강 강좌나 요가 교실을 찾습니다. 무료거나 1,000원, 2,000원 정도의 소액 비용이면 참여할 수 있어 부담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매일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날은 그냥 복지관의 열람실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 소리를 듣습니다. 가끔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말을 걸고 싶지만 괜히 민폐가 될까 싶어 그만두는 날도 많습니다. 오후 3시 정화 씨는 복지관을 나와 공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엔 그녀만의 벤치가 있습니다.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다고 합니다. 마음 편히 앉아 하늘을 보거나 옛 생각에 잠기기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벤치에서 앉아 있는 그녀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핸드폰은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간혹 딸이 보내는 안부 문자, 그것마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전부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가장 힘든 건 내 존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잊히는 기분이에요.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서. 이처럼 은퇴 여성들 중에는 하루하루를 이런 무용고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계를 위한 문제는 물론이고 정서적 연결의 부재가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하죠. 심리적으로도 이 시기에 여성들은 소속감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합니다. 자녀의 엄마, 남편의 아내,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뒤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화 씨도 가끔은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첫째, 하루의 루틴 속에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아무 계획 없이 보내는 시간은 무기력함을 키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는 곳, 한 가지라도 반복하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 산책, 매일 오후 독서 30분 같은 사소한 루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관, 평생학습관, 작은 동아리 모임도 좋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소그룹 내에서의 정서적 교류가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 말을 거는 용기가 고립을 막는 시작점이 됩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안부 전화를 걸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는 순간 고립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나만의 시간은 고독이자 동시에 자유이기도 하니까요. 그 시간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나아갈 힘을 비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하루가 아닙니다. 정화 씨는 말합니다. 요즘은 하루 중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제일 좋기도 해요.
혼자지만 하늘은 늘 내 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벤치 위에서 언젠간 누군가 옆에 앉아주겠지 하는 희망도 품어요. 그녀의 하루는 작고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삶의 기록입니다. 복지관에서의 짧은 인사, 경로당에서의 한 잔의 차, 벤치 위에서의 하늘 한 조각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존재의 증거가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이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혹은 나이 들어간다는 게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68세 여성 정화 씨의 하루를 따라간 이야기는 단순한 일상 기록이 아니라 은퇴 이후 사회적 고립과 정체성의 해체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단면이다. 정화 씨는 특별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녀의 하루는 매우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하고 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현대 사회에서 노년 여성은 두 겹의 고립을 경험하기 쉽다. 하나는 사회로부터의 고립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으로부터의 거리감이다. 젊은 시절 가족과 사회를 위한 헌신은 많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본 경험이 부족한 탓에 은퇴 이후의 시간은 낯설고 허전하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자녀와 거리가 생긴 경우에는 그 고립감이 더욱 짙어진다. 그렇다면 정화 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은퇴 여성의 삶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된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노년의 여성은 가족 안에서 손주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역할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오늘날에는 그런 역할 구조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대신 하루의 방향성을 스스로 찾아야 하고 소속감을 외부에서가 아닌 자신 안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은퇴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지만 그 삶을 구성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정화 씨가 반복적으로 찾는 경로당과 복지관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를 지탱해주는 삶의 구조다. 대화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공간. 사람 냄새가 나는 장소에 스스로를 두는 것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는 시간조차도 단절과 고립 속에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하나의 루틴이다. 외롭지만 동시에 그 외로움을 마주할 용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생활 구조 안에서 은퇴 여성들이 겪는 심리적 공백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단절된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이는 반드시 다수의 친구나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규모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통의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동네 도서관의 프로그램 또는 종교 단체의 소모임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위한 시간의 의미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정화 씨처럼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는 시간이 단지 무의의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고독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삶은 외로운 동시에 깊어질 수 있다. 이는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다. 정화 씨는 기초연금과 소액의 저축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늘 불안정한 감정과 연결된다. 따라서 정년 이후의 경제 계획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준비 영역이다. 실질적으로 자산관리 상담이나 재정,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여성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1인 가구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지금 경제적 자립은 곧 심리적 안정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 모든 전략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다. 그것은 노년기의 여성 역시 삶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돌봄의 대상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와 정책 역시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화 씨처럼 조용히 하루를 견디는 수많은 은퇴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다. 자신이 선택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구조적 기반과 정서적 지지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화 씨가 앉아있는 공원의 벤치는 왜 항상 비어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녀 옆에 앉아 말을 걸지 않는가? 우리 사회가 그 벤치 하나마저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결해 주지 못하는 구조라면 노년기의 삶은 여전히 고립된 공간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보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나 그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시간 관계 정체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준비는 국가나 가족만이 해줄 수 없는 개인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나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고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다면 정화 씨의 벤치에도 언젠가는 함께 앉아주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벤치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날의 노년은 조금 더 따뜻할 것이다.